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이 잘 안 돼요, 의원님.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래요. 안녕이 잘 안 되는. 근데 다들 비슷한 심경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운 내시라고 제가 토종 흑염소 진액 하나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이 무겁고 피로하시다면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 한 포를 추천드립니다. 흑염소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 철분, 아연 성분이 체내 활력을 회복시키고 건강까지 종합적으로 케어해 드립니다. 증명된 5,000개의 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체질에 딱 맞는 한약재로 만든 흑염소 진액. 활력 없던 몸 이제 흑염소 진액으로 기운 차리고 가벼운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개발 필터로 비린 맛도 싹 잡았고 매끄러운 목 넘김까지 완벽하게 잡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올려온 구매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구매했는데 피로 회복에도 좋고 피부도 고와져서 만족합니다. 어머니가 입맛도 없고 매일 피곤하다 하셔서 사드렸는데 입맛도 돌아오고 기운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웰스앤헬스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고요. 여기에 일주일분 7포를 더 추가로 챙겨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웰스앤헬스 검색하셔서 후기가 가장 많은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선택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이렇게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거의 다 드셨고 최민희 의원님은 지금 카톡 하시더라고. 흑염소? 흑염소. 네. 의원님 왜요? 흑염소 못 드시는구나.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아니 근데 흑염소 많이 드시는데? 그 전에 먹던 보약하고 맛이 비슷해요. 의원님이? 네. 왜 어렸을 때 뭐 어머니가 해주시던 한약방 가서 이렇게 재운 보약 달인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맛이 아주 비슷해요. 드실 때 별로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여하튼 뭐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고 많이 드셔도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러니까 친정을 떠난 이후로 보약이라는 걸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네. 정말요? 어렸을 땐 엄마가 다 그랬는데 뭐 봄 되면 가을 되면 시집 1년에 간 2번. 이후로는 한 번도 보약이라는 걸 안 먹어봐서 지금 진짜요? 약간, 네. 야, 시집간 엄마 부부께서 한 번도 안 챙겨주셨어요? 일단 그런 문화가 비타민 문화구나. 예, 집이 맞아요. 서양식이네. 우리는 일단 한약 깔고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의원님 댁하고 저희 집 좀 비슷하고 의원님 댁은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저는.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보다. 이 비타민. 예. 알겠습니다. 똑같네요 한약이랑. 예, 한약 맛이에요. 녹용과 별 차이를 모르요. 네. 천천히 잡수세요. 후후 불어서. 네. 자, 오늘 똑같은 얘기 계속하게 됩니다. 의원님 3월 14일 얘기했었는데. 네, 오늘설. 네. 지금 저희 그 출연진들이 다 틀렸어요. 앞에 신장식 의원님도 틀렸고. 신장식 의원님은 너무 틀려가지고 가장 많이 틀린 분이고. 엄청 사과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비교적 덜 틀린 거의 안 틀렸는데 저는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방송사들하고 기자들하고 제 취재 안 하는데 저는 취재하고 오니까 여전히 오늘도 그 가능성을 두고 다들 준비를 한대요. 어디 언론사가? 네. 언론사는 오늘이라고 명토 박아서 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방송 패널들도 다 짜놓고 출연진 다 세팅해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막 언론사들이 맞았죠. 그런 것도 있어요. 맞추죠. 왜냐하면 선배 우리가 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 안 하시면 이거 국민적 피해가 됩니다. 자기네 회사 피해인데. 그게 통했죠. 그리고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내고 해가지고 잡아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짤없네. 지금 보니까 짤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법조 출신이시니까 이게 3월 17일까지 선고가 안 나면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훨씬 커질 것 같아요. 3월 17일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월 17일을 넘긴다. 그러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뭔가 이게 모종의 이제
모략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모략이. 왜냐하면 자 구속 취소 청구를 구속 기소되고 나서 바로 했어요. 네. 윤석열 측에서. 네. 근데 원래 구속 취소 여부는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원래 한 달 이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거의 40일 가까이 갖고 있었어요. 예. 그때 알아챘어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하려고 뭐가 하는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예. 근데 사실 법조가 많은데 근데 어떻게 하네? 구속 취소는 너무 황당한 거라. 예. 너무 황당한 그때만 해도 다들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갖고 신경을 안 썼어.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거 그동안 아무도 안 했던 거고 네. 이거 법원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어. 그렇죠.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검찰이 즉시한 거에 네. 안 돼 이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여태까지 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기각을 안 하고 오래 갖고 있을 때 눈치를 챘어야 돼요. 이게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예.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를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되는 사건이야 이게. 지금 이 상황은 저들이 만만치 않아.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런 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검찰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측 윤석열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검찰이죠. 내란 세력 핵심이. 핵심은 검찰 출신입니다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재도 아니 이거는 뭐 2주 이상을 갖고 있으면 좀 이상한 건데 지금 2주가 확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져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선고가 돼야 된다. 이게 월요일 날도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가면 뭔가 이상한 거다 이거. 그러니까 저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게 화요일 오전까지입니다. 화요일 오전?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그런데 이제 그 박성재 법무장관의 오후예요. 오후. 심리가 오후니까 화요일 오전까지 선고를 하고 만약에 선고를 하면 그냥 저런 검찰로 추정되는 혹은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친위 세력의 제2 쿠데타. 저는 사실은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가 제2의 검찰발 쿠데타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봐요. 네, 사법 쿠데타로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봐요. 아니 그걸 1차. 초기에 그렇게 규정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였죠. 근데 사실 당황해서 그런 대응 기조가 못했다는 게 반성이 이제 좀 됩니다. 그런데 3월 17일 18일이죠. 그게 화요일이 3월 18일 오전까지 선고를 하면 제압된 거고. 제압. 내란 세력을 제압한 거고. 그 제2의 쿠데타가 제압되는 거고. 만약에 3월 17일 오전까지 선고가 안 나오면 힘겨루기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힘겨루기 제가 말할 때 그 힘겨루기가 음모적으로 막 된다 이런 거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게 형식은 예를 들면 헌재 재판관의 선고 날짜와 그 친위 쿠데타 세력 남아있는 정말 핵심 세력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던 세력이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용산 비서실은 아무도 들여다보질 못했다. 그 세력 간의 힘겨루기로 나타나지만 그걸 조금 확장해 보면 광장, 시민 그리고 극우적 세력의 힘 그게 지난 한 달 동안을 돌아보세요. 어떤 순간부터 극우 세력이 서부지법 폭동 일으키고 그러면서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더 결집되고 그게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어 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광장에 100만이 모인다, 200만이 모인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지점에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성이 크게 있었습니다. 정말 일부가 이제는 이제 촛불 집회에 막 나가기보다는 뭔가 차분하게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는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 흐름에 광장과 결합하지 않으면 제도가 의미가 없다. 이게 다수여서 기조는 유지됐지만 결합도가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결합하게 된 것도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한 그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예방 주사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거든요. 예방 주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충격이 너무 큰 것 같고, 그렇죠. 뭐 한 방 세게 얻어 맞은 거죠. 뒤통수를 진짜 제대로 그것도 맞은 거죠. 뒤통수라는 표현도 퍽치기. 아니고. 퍽치기 당한 거예요. 퍽치기. 예, 근데 그렇죠. 제가 그 전부터 드는 의문이 국힘 쪽의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촉이 빠르고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돌변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찐박 중에 찐박을 스스로 자임하고 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없으면 곧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이 떠들던 사람들이 2016년 17년도에 확 배반했죠. 네, 그런 사람이 돌아섰죠. 한둘이냐고 까놓고 얘기해서 뒤로 숨거나 아니면 태도 확 변한 사람들이. 근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당연히 옮겨 탔어야 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쪽으로 바짝 붙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바짝 붙어 있고 말도 안 되는 뭐 탄핵 각하부터 기각 뭐 온갖 주장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그동안 드는 의문들이 그거였어요. 왜 저러지? 저게 적어도 스스로 판단했던 아니면 저들을 설득시킨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 쪽에 붙어라고 설득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무슨 윤석열과의 의리 택도 없는 소리 그런 게 어딨어요 이 판에. 예.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지금 보여지는 태도는 예. 야 이게 내가 살 길이야 내지는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나한테 훨씬 유리해라는 판단을 굳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판단을 굳히게 설득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가 뭐냐. 양분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대한 기획자, 큰 손이 네. 있지 않고서야 지규현, 그다음에 심우정, 뭐 단독으로 이런 거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불가능하다. 이거 뭐가 있다. 네. 그리고 검찰 동우에 이거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도대체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추진할 수 있다.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설득한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게 그 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네네. 왜 저러지? 그냥 저럴 일은 없는데 절대로. 네네. 근데 이거 지금 하나 둘씩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본 적이 없고 그 그룹을 확인을 못했고 예. 그 이유는 이게 친위 쿠데타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일정 부분간 막는 거잖아요. 예, 김용현도 지금 민주당 내란 국조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검찰과 소통하에 출두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밝혀낼 다른 공권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간 게 이 기획자가 누구냐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도 우리가 그게 누구냐고 말을 못 하잖아요. 다만 드러난 바로는 경호처, 그죠? 경호처의 경호처 세력, 그다음에 김건희 세력, 그다음에 김태효 세력 그렇게 추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공작을 과거에 박근혜 때나 등등은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우병우 등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안 잡힌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그 얘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접근이 안 되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불안감이 증폭되는데 네. 그 말 안 해도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화요일 오전까지 헌재가 선고하면 그건 그 아까 얘기했던 어쨌든 제2의 쿠데타가 제압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재에 거의 뭐 의하여. 17일 제가 얘기한 거나 18일 저는 18일 오전까지 비슷한 시점이긴 한데 그렇게 봅니다. 그거 넘기면 이상한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나경원이나 권성동의 저런 행태에 대하여 그들의 의미는 정치인으로서 이해해요.
왜냐? 저들은 2017년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한번 조직이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재건이 어려운. 그래서 그때 경험 중에 하나가 저들은 공개적으로 배반하면 유승민 된다 이거. 지금 한동훈이 뭐 해보려 그래도 안 되잖아요. 예, 요거 경험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핵심 코어 세력이 있어야 재건된다. 이 두 개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시나리오에 설득당했다. 이 부분은 확인을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정치의 법칙에서 지금 극우 세력하고 손잡지 않으면 저들은 분해되는 거예요. 공중분해. 예. 그래서 취하는 행태다. 이건 50%는 이건 맞는 현실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런 거죠. 지금 보면 뭐 전한길 같은 사람을 국회로 초청해서 국민 저항권 운운하고 이런 게 평범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저희가 갤럽 조사 말씀드리겠지만 중도 여론은 이미 끝나고 네. 떠났어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극우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버티는 이유는 이 세력이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과 어떤 완벽한 시나리오를 제공해주고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 말이 맞아 이렇게 돌아갈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텐데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한남동에도 가고 뭐 저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항의하고 대검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대권 재창출보다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선거죠. 재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권이 더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네. 어쨌든 대중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쪽에 있는 의원들이 저러는 거는 특히 TK 지역의 의원들이 저러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건 뭐 때려 죽여도 거기는 그 당권 쪽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수도권 지역구의 의원들까지 저러는 건 꺄우뚱이다 이거죠. 저래 갖고는 지금 정해진 그러니까 이미 내란은 벌어졌고 그래서 탄핵은 반드시 될 거고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비춰보면 저래 갖고는 일단 대중선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러는 이유는 뭔가 있을 거라고요, 저게. 근데 그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이제 아주 세밀하게 저쪽도 세밀하게 대응하니까 이제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오늘 방금 전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8 반대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2024년 12월 12일, 그러니까 탄핵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 계엄을 선포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 때는, 탄핵 찬반에 대해서 찬성이 75였어요. 그 도표 좀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75하고 탄핵 반대가 2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쭉 좁혀져서 지난주에서 60이었던 찬성이 58로 2%포인트 내려가고 그리고 탄핵 반대가 35%에서 2% 올라서 37%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시면 저렇게 큰 차이가 있다가 이게 점점 좁혀지고 완화된 형태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최근에 피청구인 측에서 여론조사서를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증거로.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고 앞서 박주민 의원이 2명 정도가 고의적으로 보일 정도로 기일을 늦추고 있다. 뭐 증거가 부족하다. 뭐 과정에서의 뭐 따져볼 게 있다. 이러면서 하고 있다. 그 정통한 두 사람, 그러니까 몇 명 얘기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시중에 불안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아니 거죠. 그 박주민 의원 얘기 그럼 네. 왜 늦추느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왜 늦추는 것은 3월 26일 때문에 늦추는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 세력이 예. 예를 들면 그 기일을 늦추고 있다는 뭐 그건 저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용산에서도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난리로 언론사를 뒤지고 다녔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 얘기는 저도 듣고 모두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3월 26일 이후에 하고 싶은 거다. 이 얘기예요. 최장 느렸을 때. 그래서 3월 28일 설 얘기를 네, 한다면서요. 그게 나와요. 네. 그리고 3월 21일 나오고.
그런데 3월 26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이재명 흠집 내기에 헌재 버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요인이 두 가지예요. 예, 근데 이건 분리해서 봐야 돼요. 하나는 헌재가 기각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에요. 그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다는 내용도 내용 가지고 각하다 뭐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다 동의하는데 기일을 늦추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저는 불안해하면 그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제가 패널로서 불안을 증폭시키진 않겠다는 거예요. 저의 불안을 얹진 않겠다. 나머지 하나 이재명을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건 다른 레일에서 고민하고 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요것 때문에 헌재 판결 자체에 8대 0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과, 내용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절차 26일이죠.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2명 정도가. 그러니까 정리를 2 해드려야 플러스 돼. 알파. 우리는 의무가 예. 있어요. 예. 불안의 내용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보 쪽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나는 이러다가 진짜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전 이 가능성은 없다. 지금도 여전히 없다. 이건 박주민 의원도 없다고 하는 거고 내용도 없어요. 검찰의 그 소위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게 문제냐 아니냐 이거 갖고 계속 다투잖아요. 이거 김영 의원이 이미 법원에 이게 재판을 했어요. 항소심에서도 졌어요. 증거 조서 채택해도 헌재가 채택해도 문제 없다 이 결론이 났어요 법원에서. 네. 네 그런데 내부에서 이런저런 걸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불안. 저도 불안하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 세상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 유능함을 부려먹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분리를 해주자 패널들이 우리가. 예. 그래서 대응은 달리할 수 있다. 후자는 3월 26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말도 안 되는 재판인데 나오더라도 그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돌파해낼 일이에요. 예. 네. 그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 낙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뭐- 근거 없는 낙관 네. 아니다. 예. 지금 윤석열이 구속 취소돼서 석방된 거는 순전히 절차 과정상의 문제를 삼아 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본안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수계가 유죄야 무죄야는 전혀 판단된 바가 없어요. 다만 수사에서 기소까지 간 그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을 트집 잡아갖고 문제가 있다고 트집을 잡아갖고 이렇게 풀어준 나와 거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재판관은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이걸 어느 재판관이 이거 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을 갖고 있어서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걱정되는 건 다 절차 과정상의 어떤 트집을 잡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지금 형사 재판도 그렇고 탄핵 심판도 그렇고 본안과 관련해서는 시비 못 걸어요. 절대로. 다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분리를 해드린 거예요. 불안은 이게 막연하게 불안하다 이렇게 두면 더 불안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딱 좀 생각하면 구분해서 생각하자. 3월 26일 넣으면 사안은 굉장히 명징해져요. 예. 이재명이 너무 강력한 대안이니까 예. 그냥 놔두면 저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되는 분위기라 계속 이재명 대표만 흔들잖아요. 근데 저쪽이. 헌법재판소는 그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그 탄핵 심판을 해야지 이재명의 재판까지 생각하고 대선판이 어떻게 될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저 이거 말이 안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고려한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정치행위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죠. 그거 그건 자체가 말이 안 말이 돼요. 안 되는 그런데 건데. 보세요. 그래서 늘 이걸 생각해요. 뭐냐면 두 명이 그러고 있다. 박주민 의원 말을 저는 100%는 신뢰하지 않아요. 개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철통 보안이라니까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소위 이러면 안 돼 헌재는 원칙대로 가야 돼 이런 힘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윤석열이 쿠데타를 기획했잖아요. 네. 성공해야 되잖아요. 네. 원래 친이 쿠데타 실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기획을 누군가 짝 짜는데 네. 그 시나리오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게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막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3월 26일을 딱 놓고 보면 최대한 늦춰봐야 3월 28일이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은 3월 28일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판단을 3월 18일 오전에 하나 안 하나 그때까지 그러니까 3월 18일 오전에 안 하면 3월 28일 안 하면 그때까지도 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정말 비상이 걸리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려서 50%는 사실 안심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해야죠. 솔직히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헌재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네? 아니 헌재 전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다. 사실상 그건 정당에서나 해야 되는 일이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사실은 헌법재판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죠. 더 얘기를 안 하고 3월 18일 오전까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다음 주 초에 정말 월요일이든 화요일 오전이든 선고가 되는지 보자고요. 그거 넘기면 이거는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가 끼는 거다. 네. 예, 마가 끼고 뭔가 모략이 네. 들어갔다. 예, 아니 그렇게 이미 봐야 들어가서 예. 진행되고 있죠. 예. 있는데 지금은 제압하는 힘이 약간 더 큰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검찰 아니겠어요? 심우정 총장 그냥 안 해버리잖아요. 즉시 항고를.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우리가 결정했어. 그냥 위헌이야. 그리고 그 판단을 법무부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민은 법상식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전부 법 위에서 뭐 그까짓 거 지키든가 말든가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태를 범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고 무기력감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법률 위반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집권 세력이죠. 그렇죠. 일단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게 권한 침해라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검찰 뭐 심우정을 비롯해서 그 검찰 수뇌부란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란 세력하고 본인들을 운명 공동체로 묶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여기가 쓰러지면 다 같이 쓰러지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심우정 총장도 자기가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만약에 내란 세력이 뭐 상식대로 탄핵으로 물러가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면 저거 어떻게 깜빵 안 가겠어요. 저거 자체가 사실은 직권남용이에요. 그럼요. 이게 다른 일선 검찰청에서 하는 수사가 아니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거기서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검 예규 위반이에요. 독립적으로 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거든. 네. 그리고 검찰총장도 사건의 중간이나 뭐 사전에 지휘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사후적인 보고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중간에 있잖아요. 개입해갖고 지가 석방지휘하고 즉시항고 포기하고 예. 검찰총장이 결정을 했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자기가 형사처벌 받을 리스크를 안고도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수처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발 밥값 좀 하시라. 아니 좀. 잠깐만요. 답답해 죽겠어. 지금 공수처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검찰은 2,000명이에요 검사가. 2,300명. 네, 네.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40명인가 그렇잖아요. 20몇 명일걸요? 아니 40명으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질 않아요. 이것도 다 국회가 잘못한 거예요. 정확히 21대 국회가. 그때 공수처를 우선 확충해줘야 되는데 있는 듯 많은 듯 방치한 것이고 저는 최상목을 탄핵했어야 된다 일찍이. 이런 파였고 네, 최상목을 탄핵했어야 됐다 처음에. 했어야 됐다.
지금 와서는 최상부가 한덕수 탄핵부터 저는 확실하게 했어야 된다. 저는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초기에 네. 한덕수부터 다 탄핵하고 시작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길목을 차단했어야 예, 된다. 길목을 차단 못한 결과라 엄청 반성을 하고 제가 내부에서 설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을 할 때 그런 전공법을 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회한 거잖아요, 국회가.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전공법으로 가는 게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다 제 잘못인데 지금도 저는 심우정은 반드시 빨리 탄핵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제가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불안을 같이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제가 여러분이 이거는 모든 일이 50%는 내용은 못 건드린다. 의원님도 동의하시잖아요. 본안 갖고는 못 건드린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26일이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 이건 팩트예요. 다 그냥. 예. 26일 근데 28일 가면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 입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되는 게 목표시고 그렇죠. 저는 이재명을 지키는 게 또 하나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상 걸릴 일이에요. 이건 민주당이 또 대처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 제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일단 뭐 불안감을 조성하자는 네, 취지가 아니고 그거 다 너무 윤석열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나이브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네, 인정합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달 이상 끌고 있을 때는 감을 잡고 대응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프로치 시도가 없었겠냐고요, 솔직히.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러면 왜 40일 가까이 들고 있어요, 사건을. 그런 의미고 그리고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검사 숫자는 뭐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만 사실은 검찰은 그 2,300명 검사가 1년에 수십만 건을 처리하는 거고 공수처는 5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럴 때 공수처가 기관으로서의 효용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검사 숫자가 적다? 그만큼 처리하는 사건 수도 매우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나서야지 본인들이 밥값을 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좀 해야 된다는 거고. 바뀐 것 같은데 제가 공수처를 옹호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대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무슨 말들이 나왔나 제가 최근에 쭉 봤거든요. 여도 야도 공수처 두들기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 상황이 오니까 공수처 왜 일하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보좌관한테 안 돼. 공수처 검사를 200명쯤 늘리는 법안 내. 이건 안 되겠다. 내 양심의 소리가 공수처 키워주는 법안이라도 하나 내야 되겠다. 그동안에 의원님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찾아봤더니.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도 공수처가 1년에 예산 200억씩은 썼습니다. 뭐 20여 명의 검사가 네. 그거 조직 규모로 비춰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이 쓴 거예요. 근데 효율성이 안 나온단 말이죠. 효율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님은 검사 출신임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니, 공수처를 근데 강화해야 된다는 제 의견이 그렇죠. 옳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도 검사 출신들이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서로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건강하게 경쟁하면서 그렇죠. 정의롭게 진실을 밝혀라 이런 게 국민적 요구인 건데. 근데 국회가 공수처에 기소권도 제대로 안 줬으니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려면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되는데 파출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대통령 때려잡으라고 하니 이게 일이 되겠냐. 파출소부터 좀 정비해 줘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제가 했었는데. 정비하는 법을 내겠습니다. 제가 법사위가 아니라 조심했는데 뿐만 아니라 방송 쪽은 여러분 과방위는 꼼꼼하게 다 해서 어제 대법에서 최종 그 박문진 이사 6명 효력 정지 인정됐고요. 이제 본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효력 정지의 내용이 본안 1심까지 정지예요.
1심까지예요. 그것도 뭐 대법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1심까지 정지입니다. 본안 1심.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쯤 더 남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꼼수를 할까봐 그것까지 저희가 경우에서 다 챙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그 지난주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34,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김문수 10, 한동훈 6, 오세훈 4, 홍준표 3, 조국 2, 이준석 1 이렇게 나왔고요. 대선 결과 관련해서는 정권 유지 41, 정권 교체 5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도층 좀 얘기해 주세요. 정권 교체? 중도층이요. 네, 잠시만요. 중도층은 제가 좀 이거를 살펴봐야 돼서 잠시만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당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일단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김문수, 한동훈 으로 갈 것 같아요. 대결 구도가 조금 굳어지는 것 같네요. 확실히 오세훈, 홍준표 네. 두 주자가 명태균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도는 야당 후보 당선이 61, 네. 그다음에 여당 후보 당선이 30. 네. 이제 더블 스코어로 지난주하고 예. 비슷합니다. 예,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이번에 박세현이 한동훈하고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맞는지 공식 모르지만. 발표했어요. 예, 예. 아니, 그 공식 발표한 거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래서 광장에서 그런 태까지 어쨌든 뭐 특수본이 저항한다 이런 거였는데 양분남 의원이 딱 정리했어요. 헛짓거리라고. 예, 저는 그거에 동의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이 존재감을 발휘하려면 이 구속 취소 국면에서 검찰이 즉시 항소를 항고를 하게 했다면 저는 뭐 좀 여지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놓치더라고 기회를요. 네. 그때 침묵하고 잘 석방됐다 그러고 저는 뭐 그 기회를 또 다시 잃었다고 봐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탄핵 소추까지 왔다 갔다 했던 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당심에 호소해야 되는 입장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중도층 내지는 지금 국힘 플러스 알파를 가져와야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건데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형 능숙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요. 예.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 무당층 19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난주하고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좀 국민들도 예의주시하고 계시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큰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탄핵과 관련해서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중도는 60일이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권 교체는 69%의 중도층이 탄핵을 정권 교체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매주 저희가 이제 중도 표심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양측은 똑같이 집결을 하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탄핵 찬성 그리고 정권 교체 이쪽에 확실히 서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변화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선 때 똑같았어요. 총선 때 심지어 MBS 뭐 등등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참패로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조사에서조차 중도를 보면 달랐고 그다음에 현장 민심이 달랐다 이거든요. 네. 저희가 매일 현장을 다니잖아요. 요즘도 아침에 지역 들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현장 민심은 완전 달라요. 이 분위기랑. 그러니까 헌재도 진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그냥 하나의 선거구인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선은 이른바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는 지역별로 사실은
정치 성향별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중도층의 표심 이외의 결과가 나오는 선거구들이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네. 대선은 그냥 전국이 하나잖아요. 제가 의원님, 네. 김용남 의원 같은 분이 우리 당에 없는 게 진짜 아쉽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용남 의원님이 팁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네. 구속 취소 같은 거 놓치는 거는 진짜 너무 아프죠. 아프다. 네. 예, 그렇죠. 진짜 이거는 진짜 정말 퍽치기를 세게 당한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살 얼음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원래 오늘 예측하셨는데 오늘부터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아침까지 보고 만약에 기일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막아 끼는 건데 그럼 지금이라도 야권이 특히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된 전략 이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봐라. 이런 꼼수를 또 부릴 수 있다라는 걸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건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전략이라서. 아니 네. 근데 저들이 물밑에서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는 증명이 됐어요 이미. 네. 이 드러난 결과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밑 작업 플러스 사실은 2017년 탄핵하고 지금의 탄핵을 비교하면 탄핵 사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2017년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가야 되는 탄핵입니다. 네. 근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2017년은 쉽게 갔고 지금은 어렵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을 찾아보면 2017년도에는 뭐 이른바 보여지는 힘이 압도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 찬성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광장의 힘에서 압도적이었어요. 탄핵 찬성 쪽이. 그러다 보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 사유별로 따져보면 갸우뚱 할 수 있는 탄핵 사유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대 0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광장에서 보여지는 힘이라는 측면에서는 비둥비둥하거나 아니면 저쪽이 조금 더 저쪽이 나온다. 더 세 보여. 네. 좀 더 나온다 뭐 이런 거죠.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하고 같이 비슷한 길로 출퇴근하고 뭐 비슷한 식당에서 뉴스들. 밥도 먹고 비슷한 뉴스 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소비 생활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여론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네. 네, 제가 근데 지난 주말 집회만 봐도 희한하게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탄핵 찬성 집회에 생각보다 적더라고. 이거 이제 우리 토론 많이 있어요. 네네네. 저 토론의 명수라 저래요. 제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저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실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박근혜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때는 결정적으로 조선일보 송희영 때문에 조선일보가 어떤 순간 확 참전했어요. 탄핵 찬성에. 예, 지금 뭐 여론이 일방적이에요. 예, 그리고 박근혜가 굴복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자괴감. 그 말로 그냥 판이 끝나서 박근혜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친위 쿠데타예요. 예,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이 공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 모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탄핵 사유가 너무 명백하니까 국민들이 방송으로 다 봤잖아요. 네. 국회 침탈과 선관위 침탈을. 그러니까 우리 쪽 지지자들 상당수는 아직도 지금 막 불안해하신 분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고 많은 분들은 그냥 가서 얘기해 보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이건 탄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유가 너무 명백하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집도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평일 집회에 엄청 나오세요. 요즘 구속 취소된 다음에. 네. 예, 왜냐하면 토요일까지 아직 구속 취소 아니 오늘이 마지막에 24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때까지 석방이 안 됐을 때예요. 지난주 집회에.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석방되고 나서 안 나오시던 분들도 막 나와요. 능동화되기 시작해서 내일 봐야 되는 거죠. 내일 얼마나 나올지.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님들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구성원이 누군가? 교회입니다. 교회. 예, 오히려 이 대목에서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개신교 신자가 누가 있지? 이걸 보고 있는데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거거든요. 네, 교계의 영향을 받을 수 그래서 있다. 박근혜 집회 땐 교계가 지금처럼 똘똘 뭉치지 않았어요. 그때 정광훈의 존재가
있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미미했어요. 네. 근데 점점점 커져온 거죠. 네. 이 세력을. 그러니까 네. 이건 과제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더 많았다 숫자가. 근데 그 뒤에는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 극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알바래 이런 얘기도 있고 등등. 그래서 평일에는 나오질 않아요. 예, 알바라서? 아니 어쨌든 예. 그 이유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인데 저보고 낙관적이다 뭐 욕하시는 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낙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세대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 구속 취소라는 엄청 큰 폭탄이 던져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럼 그 대화를 거스를 수 있냐?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자고요. 네. 윤석열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냐? 못 돌아옵니다. 아니 네. 못 돌아오는 게 사실은 상식이죠. 그렇죠. 아니 못 돌아옵니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예, 안 그러면 그 이후의 택 돌아온다면 너무 단순해요. 이후의 택. 근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의 잠깐만요. 택은. 의원님은 돌아온다고 돌아온다고 있다고 보시는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돌아올 있다는 수도 거죠.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아니 저렇게 구속 취소가 될 취소돼서 줄은 버젓이 몰랐으니까. 한남동 공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누가 못했죠. 상상이나 했어요. 예. 근데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니 상식인데 지금 상식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저들은 네. 분명히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릇된 길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어쨌든. 아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여러분이 이재명 대표가 돼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길로 지금까지 왔나. 이재명 대표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서 아, 물리적으로도 그랬잖아요. 일단 재판이 이렇게 진행됐죠. 네. 악마화시키고 마녀 사냥했는데도 지금 부동의 일이잖아요. 네. 그것도 압도적인 3배 차이. 그렇게 왔지.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실제로 정치 테러로 죽을 뻔했어요. 지금 가장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굴까요? 저희가 그냥 너무 당연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의 움직임은 보일까? 뒤집으려고 하니까. 판을 엎으려고 하니까. 네, 판을 엎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조선일보가 무엇 때문인지 저러고 있는데 진짜 제가 조선일보하고 평생 싸워온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잠깐 방송장악 저지하느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조선일보는 네. 그러시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논조 보세요. 어제 신미가 그러더만 네. 신미 처장이 예.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쿠데타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석방의 한 축이다. 이렇게 민원연 사무처장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나 네. 할 만큼 다 합니다. 다 민주당도 할 만큼 다 하고 있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할 만큼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고 있을 지금 것이다.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저는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연하죠. 이 땅에 살기 위하여 그죠? 분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윤석열도 다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그렇지 않을까요? 52일 동안 뭐 잠을 많이 잤더니 더 건강해졌다. 뭐 감옥도 한번 가면 배우는 게 많다. 좀 더 뭐 배워야 성경을 되는 거 아니에요? 읽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만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또 그리고 사실은 이 판이 뒤집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계엄 세력 아무 때나 계엄을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아무 때나 사람 잡아가다가 고문하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명운을 건 한판 승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잘못했는데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다. 이건 너무 확실하지 않겠어요? 네. 네. 아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댓글창에도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께서도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상황을 잘 돌파해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요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첫 일성이 뭐냐면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도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수사 적절했나 의문을 표했고 이게 좀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라는 키워드로 해석을 해보자면 과연 이창수 지검장은 이 수사를 어떻게 할까요? 명품백처럼 처리할까요? 아니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요? 아니 명품백 사건은 피의자가 한 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피의자에 대해서 단죄를 하느냐 마느냐의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던 건데 당연히 단죄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던 거고. 네. 명태균 사건의 특징은 관련자가 많아요. 일단 가장 핵심 피의자는 김건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쑥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면에 지금 나서고 있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 성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한 수사 성과를 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네, 이를테면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제거하는 게 오히려 더 자기들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딱 한 사람에 대한 기소 불기소가 아니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선택지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성과를 뭐라도 내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가 첫 번째 타겟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는커녕 아예 타겟으로 등장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장이 하는 수사는 성과는 내되 그게 다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누군가는 이른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사죠. 네, 오늘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명태균 특검법? 예, 방통위법은 안 했더라고. 그래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나? 어려운 게 아니라 퍼펙트해서? 아니 퍼펙트가 아니라 너무 상식적이에요. 네. 절대 3인 이상 돼야 된다. 5분의 3. 방통위원 국회가 추천하면 30일 이내 네. 임명해라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했더라고. 그거는 반헌법적이지 않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이 특검법은 거부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명태균 특검법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갈 게 뻔하고 이거는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특검하게 된다. 네, 김건희 특검 하게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기회는 또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지금 어제 4건의 탄핵 심판이 기각돼서 뭐 걱정하십니다만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헌재. 이진숙은 그냥 보세요. 이진숙은 4대 4였다고. 나머지 다 8대 0인데. 네. 그러니까 이진숙이 얼마나 쟁점이 큰 쟁점인지 알 수 있고요. 그때도 헌재가 헌법 질서를 소화하기 위한 탄핵 의결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국회의 탄핵권 남발이 아니다. 네. 이번에도 그걸 분명히 했어요. 국회의 탄핵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최상목 탄핵이나 초기에 논의할 때 그리고 심우정 탄핵 때 탄핵을 남발하면 보수 언론이 또 탄핵 이렇게 쓸 것이다. 이런 반론들이 내부에 있었는데 저 되게 웃긴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헌재는 지금 논의는 전부 헌재 인용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의하잖아요. 헌재는 국회가 탄핵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그건 헌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다 기각되니까 윤석열도 기각된다 이런 단순 논리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했어요. 네. 헌재가 헌재의 할 일을 잘해서 기각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비상계엄의 명분이 됩니까?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 자, 어쨌든 8번째 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행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대행도 거부권 행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분도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두 가지 심리라니까. 의원님이 얘기한 그런 막장 시나리오가 있다면 지들끼리 시나리오. 마지막 저는 그건 마지막 이상한 예. 결사가 있다면 예. 그거에 기대고 있는 거고. 예. 다른 나라는 2판 4판이죠. 이판사판.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심리적으로는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뭐 죽는 건 마찬가지다.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내친 걸음이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법무부가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아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보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 근데 참 그렇습니다. 내란 네. 특검 같은 경우도요. 예. 완벽하다 그랬어 그 내용이. 우리 당내 법률가들이. 그래야 그때 잠깐 논란이 붙었어요.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나 안 하냐.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도 요거 고쳐주면 거부권 행사 안 하게 하겠다. 우리 건의 안 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들 같은 일부가 절대로 행사한다. 그랬더니 비웃었어요. 내부에서 저를.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게 의미가 없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완벽한 법이면 반헌법적 요소가 법무부 차관 보기에 1도 없으면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같아요? 네. 국힘 편이고 윤석열 편이고 그래서 거부권 행사는 필연이에요. 명태균 특검하면 김건희가 금방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할 것이다. 당연히 안 거부권 한다. 행사 한다. 참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이미 탄핵을 해도 몇 번 당했어야 될 그러니까. 사람이 대행이라고 외신에 대고 대통령 뭐 생각 있냐.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있다 이 말이나 하고 저도 분통이 터집니다. 사실은. 네, 오늘은 분통의 날인 것 같습니다. 아, 요새 컨디션 너무 안 컨디션이 좋아요. 다들 계속. 너무 안 좋으시. 전 국민이 저희는 막 걷잖아요. 그러니까. 9km를 연 이틀 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걸음이 빨라가지고 힘들어. 많이 나요. 혼난다고. 네, 막 가다 너무 보니까. 빨리 가니까 천천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진짜 돼야 되는데. 예.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